네, 어느덧 마지막 코너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수 낙폭 심상치 않네요. 양지수 크게 떨어지면서 코스닥은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1,140여 개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한 800개 육박하며 올라가는 종목 수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네요.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볼게요. 김동섭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기대가 꺾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까지 꺾인 상황, 뉴욕 증시 살짝 흔들리고 우리는 또 피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혼재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미국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 7월 달 뭐 가능하다 정말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이 0.50은 못하고 0.25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금리 인하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게 실업률, 또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미국에서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그 6월 비농업 부문. 이게 22만 4천 명이 늘었어요. 근데 5월에 5만 7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관점인데 정말 금리 인하 가능할까? 그 우려가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런 과정이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일본과의 무역 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불가피하게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0.8% 정도 빠졌다가 낙폭을 줄였어요. 낙폭을 줄였는데 오늘 밤도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재료. 원래 고용이 늘면 좋잖아요, 시장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좋은 호재도 시장 상황에 따라 악재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와서 지금의 모습은 미국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만은 쉽지 않다. 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면 정말 좋구나. 뭐 실업률도 더 낮아지겠구나. 그렇지만 이 시장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죠. 기대치, 더 갈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시장인데 그 기대감이 지표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상쇄시킨다면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서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어떤 방향을 가져올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현재 자리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죠. 현재 자리가 어떤 거죠? 제가 아마 지난번 선을 그어놨잖아요. 다 그어서 요 상단선 여기에 맞고 떨어지고 여기 또 왔다란 말 했고 정말 요 위선까지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 거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요 위에서 맞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고지를 자리에서 지표가 되게 좋아졌는데 그 지표가 시장에서 기다리는 지표는 아닌 거죠. 오히려 지표가 나빠졌으면 아마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올라가면서 시장에 새로운 파동을 열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악재로 돌변하는 상황이다.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저기서 리스크 관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자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의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KDI가 이 경기 부진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경기 부진 판단이라는 게 그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안 좋잖아. 안 좋은 거 맞아. 이렇게 해서 가죠. 근데요. 이 부진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쓰는 용어가 있어요. 둔화. 둔화라는 용어를 쓰고 둔화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부진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뭐 부진이 항상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는 민감한 거죠. 기업의 이익이나 경기가 좋아졌을 때 주가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진으로 가서 계속 안 좋다? 그리고 일본 때문에 반도체 소재 문제, 또 일본에서도 계속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에서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하. 물론 수출 부진은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만 저는 이거 갖고 안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코너에 몰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옵션 만기가 다음 주인데 미리 보여드립니다 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방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265가 보이고 그 밑에가 또 아주 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말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65가 지금 269.70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한 것을 보냐,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이 굉장히 위험한 차트거든요. 뚫다가 음운을 이렇게 밀어내려는 자리에서는 하락의 그 강도가 평상시 곱하기 한 2의 3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주봉에 있었어요. 주봉에. 일봉에서 이 차트가 똑같은 차트가 주봉에 나왔어요. 뚫다가 실패하고 올라갔다 밀어내리는 자리. 그러니까 주봉에서 벌써 하락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일봉에서도 그 강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 만기는 정말 변동성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만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근데 포지션 구조상으로 기관이 변동성을 만들어줬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KDI 경기 부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은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장의 부빌 언덕, 기관 중에 연기금마저도 매도의 국면을 소폭씩 계속 며칠을 보여주는 모습. 그럼 주도자가 없는 시장의 모습에서는 변동성이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처럼 이렇게 재료마저도 안 좋은 거는 시장이 상당히 견디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대한 부분이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2배 정도 빠졌어요. 한 8%? 얼마 전까지 8%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지 투자들이 이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2배씩이잖아요. 그러니까 8%면은 레버리지는 몇 프로 손해나죠? 16%. 근데 레버리지는 파생 상품과 거의 비슷해가지고 프리미엄이 증가하거나 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8%가 아니라 거의 한 20% 근접 손실이 나는 상황이죠. 여기서 문제는 개인들이 다시 또 산다라는 부분인데요. 코스닥 차트가 거래소 차트도 똑같죠. 주봉입니다, 주봉. 추세선 맞고 돌파 못한다, 밀렸다, 올라가다 다시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사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그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추경이 돼야 되고요. 2차적으로 금리 인하가 확실히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살아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지표가 살아나기 전에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1가 115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경기가 살아야 돼요. $1가 올라가서 경상수지가 회복간다? 이거는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투자할 거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좀 관망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